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3차 접종이 의무화된 가운데 오늘 10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점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신 미접종 사실을 고백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분이죠.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접종받지 않았다는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못 받으신 겁니까? 네, 저는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항생제를 부작용이 많아서 두드러기 쇼크가 있었고요. 원래 알레르기 체질이고요. 예. 신종플루 때 백신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맞은 뒤에 흉통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백혈구가 그때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면역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 후에는 제가 접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도 거의.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제가 호흡기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봐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선적이라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체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임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겪고 있는 건데요. 출혈이라든지 호흡곤란, 어지러움, 가슴 흉통, 멍, 신경계 부정 이런 것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차 접종을 제가 완료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이런 부작용 사례로 2차를 못 맞거나 2차를 정말 힘겹게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스터를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저런 마음에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신경이 많이 복잡하셨겠어요. 백신 접종을 권유하신 당사자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백신 접종을 다 끝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다음 주부터는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차별이라고 하는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고위험 시설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어차피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못 맞으니까 안 맞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는 기본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염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 백신 접종을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면 지하철처럼 더 많은 밀도, 지하에 있는 이런 공간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마스크를 쓰면 적용되지 않는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점에서 학생 백신 패스인 학교하고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금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많이 반발을 해왔잖아요. 카페하고 식당만 왜 방역 패스 적용하냐. 백화점 마트는 다 그러면 백신 패스 적용 안 하고 사람들 그렇게 밀집도가 많은데 그럼 그냥 다 출입하지 않냐. 이런 반발을 고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화점 마트에 푸드코트는 무조건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네.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식당이나 카페는 식사나 하는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고 백화점 마트 안에도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 QR코드를 찍어야 특히 백화점은 다 찍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당한 저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임산부라든지 접종을 못한 분들은 식당에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
슈퍼가 된다.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물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위험 시설에 가지 않고 식당에 가지 않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엔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그런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입장이시니까 아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백신을 안 맞으려고 거부하는 분도 있고 진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인 분도 있잖아요. 교수님처럼. 네. 진짜 맞지 못하는 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쇼크가 오셨던 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면역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못 맞는 분도 계실 거고, 많지는 않고,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대부분은 백신 접종에 약간의 이제 가벼운 부작용 후에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맞으시지만, 저처럼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있으시고,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소수긴 하지만, 1차 맞고 부작용 나신 분 중에 2차를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할 때, 진단하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질병청에 기재된 거는 희귀혈전, 심근염, 아나필락틱 쇼크 3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접종 후에 흉통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면 심근염 진단이 안 나와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고통을 받는데 2차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의사가 보기에 분명히 시간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진단서를 끊어주더라도 질병청에 기재된 그거로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하루에 가는데 거의 한 건도 인정이 제가 안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임상 연구에 나오지 않은 부작용들, 제가 네. 겪은 부작용들이 다 임상에 안 나왔던 부작용인데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있고 과거의 병력이 확실하다면 네네. 저는 백신 예외를 해 주셔야지만 최소한 1차라도 맞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 같은 소수의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신이 장기 기억 면역뿐 아니라 중화항체를 감염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든지 또 면역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으실 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 예방과 예방하는 효과는 이제 연구 데이터가 다 있고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연구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백신을 권고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또 임상 연구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뇌출혈이라든지 심근염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만 사실 정부에서 인정이 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를 정부한테 폭넓은 어떤 그런 인정 사례를 지금은 꼭 좀 인정을 해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택 치료받는 확진자가 지금 2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방역 당국이 동네 의원들이 재택 치료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처럼 정말 감기처럼 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장기 면역을 가지고 있고 또 감염이 돼도 면역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재택을 더 많이 늘리는데 문제는 이게 동네 의원과 연결이 되게 되면 동네 의원은 진료를 하시면서 한 10명 내외로 이분들을 아침 저녁 비대면으로 회진을 하시면서 증상이 악화가 될
소지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병상을 준비하고 이런 연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외래 오시는 네네. 분들, 현재 재택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와만 연결이 되지 직접 의료인 면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하면 해열제만 드시라고 하고 그래서 외래로 폐렴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세요.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한 거를 미리 조금 앞으로는 예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재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